여러분,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집중, 또 집중하지 않으면 정말 하는 순간에 다 지나가 버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25년도 정책자금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공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2월 말이나 3월쯤에 시작되던 공고들도 지금 이제 1월에 한다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나온 건 아니지만 25년도에 소상공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거다. 네, 예산은 얼마가 되고 대략적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큰 표로 보시면은 사업 개요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소상공인 성장 지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소공인 특화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소상공인 재기 지원까지 정말 다양하게 지금 사업들이 진행을 하겠다고 이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하나하나 좀 볼 텐데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보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인데요. 요게 어찌 보면은 신규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름만 바뀐 겁니다. 이게 작년에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사업이었어요. 요 사업이었는데 요게 이제 이름이 바뀐 거고요.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서 교육도 해주고요. 멘토링도 해주고 자금도 지원해주는 겁니다. 192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510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예비 창업자가 대상인데요. 많이 여쭤보시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예비 창업자의 기준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 사업에서의 예비 창업자의 기준은 뭐냐면 공고일 이전까지 사업자가 아예 없어야 됩니다. 사업자가 아예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유지하면서 업종을 달리해서 그러니까 세세 분류만 달라도 이제 창업으로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예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개별 사업 공고가 1월 달에 나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이에요. 이 부분 하나 있고요. 한 4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하나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로컬이라는 건 이제 지역이죠.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창업하려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거고요.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이 사업의 모토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모토는 지역입니다.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어쨌든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적을 때는 우리가 잘 될 겁니다. 매출 오를 겁니다. 뭐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지역이 우리 때문에 또는 우리가 지역에 어떠한 점을 공헌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의 기조를 잡으셔야 됩니다. 71조의 예산이 책정됐고요. 230개사를 뽑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1월에 공고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글로컬 및 로컬 브랜드 창출이라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내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 등이 상호 간의 사업 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 물적 자산을 연결. 그러니까 요거는 혼자 못하는 겁니다. 협업체를 구성해야 돼요. 협업체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몇 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모여서 협업체를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19.3억이 예산 책정이 되어 있고 8개 팀이 이제 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주죠. 8개 팀인데 19억이면은 한 팀당 2억 원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1월 달에 공고가 나옵니다. 네 번째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우수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이에요. 요것도 이것으로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을 발굴 육성하겠다. 요게 이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소상공인인데 이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업가형으로 발전하겠다. 발전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이런 것이다. 이것을 누구랑 하겠다? 파트너사랑 이렇게 해서 발전하겠다. 그 발전의 KPI는 매출, 수출, 고용, 투자 등등이 있다.
요렇게 이제 사업계획서의 기조를 잡아 가시는 거고요. 210억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엔 210개 뽑았는데 220개로 10개 팀이 늘어났고요. 사업 공고 1월에 나옵니다.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인데요. 투자 융자에 대한 리워딩 방식으로 상품 쿠폰, 할인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펀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한다라는 사업입니다. 40억 예산에 1,300개사 뽑고 있습니다. 혁신 소상공인 투자 연계인데요. 이게 지금 신규로 사업이 생겼어요. 소상공인 중 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선발, 브랜딩, 마케팅, 제품, 고도화 등을 집중 지원해서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300억 규모고 300개 사니까 기업 하나당 1억 원씩 주겠다는 얘기죠. 1월 달에 공고 나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인데요. 소상공인 컨설팅, 오프라인 교육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성장 지원이라는 것은 자금을 준다기보다는 어떤 뭐 교육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뭐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직접 지원이라기보다는 간접 지원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5개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5인 이상 소상공인이 협업화를 통해서 공동사업 및 판로를 개척하는 데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100년 소상공인 육성이 있습니다. 이 100년 소상공인 육성 같은 경우는 약간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도 되는데요. 여기서 육성을 받으면 그 자금 지원 받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 100년 소상공인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의 유형 중에 100년 소상공인 유형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24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경쟁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100년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소공인 특화 지원이 있는데요.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이 있고 소공인 클린 제조 등등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소공인이 수작업 위주의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를 도입하거나 데이터 수집 연계를 위한 기초 단계 스마트 기술 보급 확대를 지원하겠다. 이것도 제가 했던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3D 프린터 기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수작업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걸 3D 프린터를 도입해서 공정을 자동화하겠다. 그래서 이거 도입하는데 얼마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업계획서를 적으실 때 얘를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대 및 효과성이라는 파트에서 매출이 얼마나 오를 것이고 이것 때문에 수출이 얼마나 될 것이고 고용을 얼마나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KPI가 좋아지니까 투자도 염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사업계획서를 적어 나가시는 거죠. 882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1,800개사를 뽑는다고 합니다. 소공인 클린 제조 환경 조성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우리 제조업분들에게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동네 상권 발전소가 있고 지역 상권 활력 지원 사업, 이것도 이제 신규로서 나온 건데요. 뒤에서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있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인데요. 온라인 판로 진출을 위해서 준비, 실전, 도약, 단계별 지원과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등 인프라 기반 지원을 하겠다. 이게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상세 페이지, 뭐 랜딩 페이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제작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런 데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계획서의 기조는 똑같습니다. 받은 돈으로 뭘 할 거고 그래서 우리의 KPI가 어떻게 좋아질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797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6만 개사를 지원합니다.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신규가 들어왔는데요. 우리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고유의 브랜드가 있고요. 분야별 민간 플랫폼사. 우리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 보면, 그러니까 26일 소상공인 그 정책 자금 영상에 보시면은 그 탑스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연계되는 건데요. 민간 플랫폼사와 협업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소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기조를 보면은 발굴하는 거에 지나지 않고 성장, 계속 성장. 우리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가고 이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가고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
뭐 이런 성장 지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거 플러스 수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3,000개사 지원을 합니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영, 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스마트 기술, 그 스마트 기술은 키오스크, 서빙 로봇, 경영 관리 등등이 있겠죠. 이게 가장 많이 이제 쓰시는 게 키오스크이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오더, 그 다음에 사이니지, 이거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예전에는 메뉴 주문을 받느라고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줄 서는 게 싫어서 그냥 떠나고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키오스크, 지금은 다 보편화되어 있죠.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한 개사당 보통 24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500만 원이 지원이고 200만 원은 자부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상세 공고가 좀 나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준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25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11,000개사 지원을 합니다. 2월 달에 공고 나오네요. 이것도 원래는 5월 달에 나왔어요. 24년도에는. 근데 지금 3개월이나 좀 빨라지는 겁니다. 정말 빨리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있습니다. 배달 택배비 지원을 하는데요. 그 배민과 같은 그 플랫폼을 요즘에 이용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배달비가 뭐 비싼 거는 막 7,000원, 8,000원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부담이 돼서 경영 환경이 좀 부담되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런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한시적이지만 배달 택배비 지원을 하고요. 이게 올해 보면은 전기세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회사당 20만 원인가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랑 이제 같은 느낌이죠. 네, 2천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67만 9천 개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고 2월 달에 진행한다고 하고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요. 소상공인 재기 지원 마지막인데 희망 리턴 패키지 있죠. 이 희망 리턴 패키지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50% 지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지원받고 2천만 원 자부담입니다. 근데 이 자부담 2천만 원 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현금과 현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현물이 그 대표자 인건비가 되거든요. 그 인건비 비중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1,500만 원 정도, 1,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내는 현금은 2천만 원 중에 1,400만 원은 대표자 인건비로 이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현금은 한 500인가 600 뭐 그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 거죠.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되면은 소상공인 그 융자 그 사업 공고에 보면은 이 희망 리턴 패키지와 연계해서 경영 그 애로사항이라는 그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 정책 자금에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거랑도 연계가 되니까요. 이 부분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영 개선 또는 폐업 또는 재취업 재창업 단계별 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결과를 좀 봤고요. 이 신청 자격을 좀 보면은 예비 창업자는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공고일 이전까지 사업자가 없어야 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공고일 하루 전까지라도 폐업 신고를 하셔서 사업자가 없어야 함. 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또는 소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사업별로 이제 신청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세부 사업별 개별 공고를 보면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24라는 SB즈 이제 24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청 접수를 하게 되거든요. 요거 다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다 즐겨찾기 해놓으셔서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관련 별도 공고가 있는데 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는 26일 날 발표가 돼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었죠.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결과를 조금 더 이제 풀어 놓은 건데요. 25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라고 치면은 요 파일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사업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입니다. 이게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이름이 바뀐 겁니다.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기반으로 해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 온오프라인 점포 경험 체험 등 멘토링, 그 다음에 자금을 지원해 주죠. 이 자금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510명이고요. 예비 창업자니까 사업자 없으셔야 됩니다. 지원 내용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청 접수는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요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아직 홈페이지 명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고만 나오고 이름은 이렇게 다 바뀌어 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뭔가 다 이게 바뀌고 정리되지는 않은 상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체 예산 중에 75%를 상반기에 이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3월 달로 좀 땡겨서 1월부터 3월 달까지 좀 많이 소진한다고 하거든요.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하게 정부도 진행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반 사항들이 좀 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아직은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그것과는 별개로 준비를 얼른 하셔야겠죠.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하게 되고요. 1월 달에 공고가 나오고 신청 접수까지 하게 됩니다. 3월 달에 선정 평가가 되고 4월에서 5월 달에 창업 교육 받고요. 6월 달에 사업화하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제 사업자 어떻게 내세요 하고 거기서 이제 알려줘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그 측에서 다 알려주고 자금도 어떻게 집행됩니다. 이럴 때 다 알려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에 이제 전화하셔서 여쭤보시면 되고요. 저한테 여쭤보셔도 괜찮고요. 자, 두 번째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입니다. 지역의 자연 환경, 지역이 중요합니다. 로컬이니까요. 지역의 어떤 것들을 소재로 해서 창의성과 혁신, 참 이 정부는 혁신을 좋아합니다. 혁신을 통해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 육성하겠다라는 이제 사업의 개요이고요.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지원 내용은 개인도 있고 협업도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 참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멘토링 해주고 브랜딩, 마케팅 할 때 돈 들어가는 걸 지원하겠다. 요것도 한 4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평균 4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얘도 사업 공고가 1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1월이에요. 다 1월이라서 얘는 이제 공고가 1월이고 신청 접수가 2월이긴 하지만 2월이라도 2월 초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세 번째가 글로컬 및 로컬 브랜드 창출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이 사업 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 물적 자산 등을 연결해 가지고 육성하겠다라는 건데 약 8개의 팀이고요. 요거는 지원 대상이 반경 1km 이내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 3개가 협업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지역 상인, 주민 등과 팀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팀을 구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미리미리 좀 찾아 놓으셔야 되고 다 협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사업화 지원과 민간 연계를 통한 개인이 점이었는데 선명하게 선으로 협업을 해서 면으로 나타나겠다. 이런 전략으로 로컬 브랜드화와 골목 산업화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얘도 사업 공고가 1월 달에 나와서 신청 접수가 2월 달이 되고요. 이거는 하나당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를 주잖아요. 근데 3개 기업 이상이 협업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 하나당 보면은 1억이 좀 안 되는 금액으로 우리가 산정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2월 달에 신청 접수가 열립니다. 자, 네 번째 제가 좋아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가 정신, 창의, 혁신적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 선별하고 이 선별하는 과정이 좀 빡세죠.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그래서 참여 기업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강한 소상공인을 발굴 및 육성하겠다라는 거고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등등등등 해서 단계별 경쟁이죠. 요게 첫 단계가 1단계가 요 밑에 있는 1단계 아이디어 선발 요거와는 좀 별개로 그냥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1단계가 서류 평가가 있고요. 여기서 통과하게 되면은 발표 평가라는 걸 합니다. 지역별로 나눠서요. 발표 평가를 하고 여기서 통과하게 되면은 요 밑에 있는 1단계 아이디어 선발 비행 고도화 스케일업 요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처음에 서류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 평가하고 그 다음에 통과하게 되면은 1차 오디션을 봅니다. 그 다음에 4단계가 2차 오디션을 보는데요.
요 1차 오디션까지 와야, 여기서 통과를 해야 6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여기서 통과가 되어야 4천만 원 추가 지원해서 1억인데 사실 6천만 원이 아니고 평균 보면은 3,6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발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요 중간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거든요. 요 발표 평가 그 통과한 기업들하고 참여업체들하고 다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차 오디션에 필요한 그 PPT 장표를 만들려고 해요. 5분 발표 또는 유형별로 다른데 10분 발표도 있고요. 어쨌든 10장의 PPT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요 중에 10장 중에 한 장이 자금 집행 계획이 들어갑니다. 이 자금 집행 계획을 쓸 때 그 1차 오디션 통과하면 6천만 원이지만 6천만 원까지는 안 가니까 3,6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4천만 원 정도가 1차 오디션에서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고요. 2차 오디션에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평균 4천만 원인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최대 기업당 1억까지 지원해 준다. 1, 2차 합쳐서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달에 공고 나오고 팀빌딩이 3월에서 5월이니까 그 다음에 1차 오디션이 6월입니다. 원래 24년도 1차 오디션도 6월 달에 열렸어요. 2차 오디션이 10월쯤이었는데 요건 한 달 정도 빨라졌고요. 사업 공고가 1월인데 원래는 이제 한 3월 정도에 24년도가 3월 정도에 이제 공고가 열렸고 그 이제 신청 마감하는 날에 며칠 더 연장한다라는 공고가 나와가지고 4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뭐 올해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청 자체가 1월로 좀 당겨졌기 때문에 3월 달에 시계를 맞추고 계셨던 우리 대표님들은 좀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네, 투자융자에 대한 리워딩 방식을 상품, 쿠폰, 할인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펀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 기획이나 홍보, 수수료 등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세부 내용은 이렇게 있습니다. 한 2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랜딩 페이지나 동영상, 사진, 상세 페이지 만들어주겠다 하고 거기에 이제 수수료까지 200만 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증권형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그 융자 할 때요. 민간 투자 매칭 연계형 자금이었나요? 그거랑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증권형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고요. 1월에서 2월 달에 신청 접수가 되고 3월 달에 선정 평가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혁신소상공인 투자 연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 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선발, 브랜딩, 마케팅, 제품을 해서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겠다. 여기서 소상공인하고 소기업하고 뭔 차이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 고용 기준이 제조업, 광업, 운수업, 그 다음에 건설업 4개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그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이 소상공인이고요.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상시 근로자 기준이 소상공인을 벗어난 거예요. 제조업인데 우리가 그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니까 10명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소기업으로 올라갑니다. 이 소기업은 그 다음 스텝이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중소기업이 되려면 이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있거든요. 매출액 기준. 제조업, 내가 뭐 식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다 그러면 120억이 아마 기준일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100억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 소기업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는 소상공인을 벗어났지만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네, 그 사이에 낀 기업이 이제 소기업입니다. 우리가 그 중소기업 확인서를 떼게 되면은 거기에 소상공인인지 소기업인지 나오게 돼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거는 고용을 많이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고용이 늘어나니까 매출액이 늘어나니까 고용이 늘어난 거고요. 네, 그런 기업들을 이제 성장 지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쓸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300개사 내외를 뽑고야 예산이 300억 원이니까 한 기업당 1억 원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인데 이제 소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대상을 지원하는 거고요. 성장 단계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투자자,
그러니까 창업기획자나 VC 등이 선투자하는 경우는 최대 3배. 이게 민간투자 매칭 연계형 융자. 네,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최대한도 2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1월 달에 나오고요. 선정평가 2월 달에 되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컨설팅, 직접 지원이 아니라 간접 지원을 하는 건데요. 6,500건을 지원을 하고 예산은 95억 정도. 근데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1월부터 3월까지 신청을 받고요. 선정평가가 4월 달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컨설팅 등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영 안전 컨설팅, 기업 가형 육성 컨설팅, 창업 컨설팅, 수출 컨설팅, 무료 법률 구조. 이렇게 5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 자체가 이제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께 이 컨설턴트들이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업가용으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님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상에서 가장 한 우물을 깊게 파는 사람은 대표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 회사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려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 회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은. 그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 회사를 바라볼 수 있는 외부 시선을 도입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시선으로 우리 회사를 돕고 있는데 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외부 시선을 도입을 하고 우리 회사에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볼 수 있는 거니까 돈 안 주는 거라고 그냥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도 있고요.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유통물류 센터나 중소기업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유통을 할 때 이제 필요한 돈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도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 협업체, 네, 여기다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지원 내용이 마케팅, 브랜드 개발, 공동장비 및 공동사업, 공동장비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전화 한 통화를 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어떤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CNC 가공을 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5억 원 정도 한대요. 그래서 요거를 융자를 받을 수 없겠냐라고 하셔서 기업 규모를 여쭤보니까 소상공인이시더라고요. 소상공인이 이 시설 자금으로 5억 원을 받으려면 소공인 특화 자금에 이제 5억 원까지 시설 자금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혼자 부담하기는 좀 어렵거나 좀 부담되는 면은 있죠. 이럴 때 그러니까 장비가 좀 비싼 게 필요할 때 이렇게 협업체를 구성해서 구성된 이 금액으로 공동 장비를 구매하게 되면은 이 장비는 이제 공동으로 서로가 협업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비를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100년 소상공인, 이제 100년 가게나 100년 소공인 육성하겠다라는 건데요. 100년 가게와 100년 소공인으로 나눠서 100년 가게는 제조업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서 업력 30년 이상이 된 소상인 분들에게 나가는 거고요. 100년 소공인은 제조업, 공짜가 들어가면 제조업이에요. 공짜가 들어가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 업력 15년 이상 된 숙련 소공인에게 나가는 건데, 요게 되면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의 유형이 100년 유형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이 또 되시고요. 뭐 라이프스타일 유형이나 글로벌 유형 같이 경쟁률이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100년 가게들만 모이는 유형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 이제 우리가 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업 공고 1월 달에 나오고요. 신청 접수가 2월 달에 됩니다. 그 다음에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있습니다. 소공이니까 기업이 뭐죠? 제조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니까 소공인이에요. 네, 여기 써 있죠. 제조업체 소공인이 지원 대상이고요. 예산 882억 원이고 1,800개사 지원을 합니다. 수작업 위주의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계를 도입한다. 그럼 요거는 목적이 공정 자동화예요. 공정 자동화를 도입하려는 제조업체가 이제 데이터 수집 연계를 위한 기초 단계 스마트 기술, 기초 단계에 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적을 때 우리의 KPI를 적어줘야 되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공정 자동화를 하고, 그래서 매출, 수출, 고용, 투자 등을 해서 우리가 뭘로 나가겠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겠다. 스마트 공장도 쭉 고도화를 해갖고 3단계까지 가겠다. 그거의 시발점, 처음에 우리가 바로미터를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돈을 주세요. 라고 사업계획서를 적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해요. 항상 지원 사업을 보실 때 사업 개요를 보시고요. 이 개요에서 뭐가 중요 포인트인지를 알아가지고 그 포인트대로 사업계획서를 적으셔야 돼요. 이 심사위원분들은 그 포인트로 된 심사표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맞춰서 적으셔야 되고요. 지원 내용이 스마트 기술 도입, 제품 기술 개발, 소요 비용, 기술 개발하는 것도 이제 돈을 줍니다. 네, 개별형이 있고 클러스터형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개별형은 제조, 가공, 물류 등 공정의 디지털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정 3D 프린터를 갖고 와서 우리가 공정을 디지털화 할 거예요. 또는 스마트화 할 겁니다. 또는 효율화 할 겁니다. 그래서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주세요. 소프트웨어는 3D CAD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1월 달에 나오고요. 신청 접수 이렇게 받고 평가 4월 달에 되니까 이것도 준비해 보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D 프린터를 도입해서 지원해 드린 사업이 있는데 그 매출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수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으로 작업하다 보면 하루에 한 20개 정도 제조가 가능한 어떤 물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3D 프린터를 도입하다 보니까 손으로 작업하는, 뭐 조각하는 거였는데 이 조각하는 과정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20개 만들던 게 하루에 200개로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재고의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제조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바꿔 나갔는데요. 우리가 사업 계획서에다가 하루에 20개 만들었는데 이제 200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세요. 라고 하면 질문이 나와요. 200개까지 늘어나면 재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분명히 질문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셔가지고요.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공인 클린 제조 환경 조성부터 해서 쭉 보시면 23번에 희망 리턴 패키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은 못 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희망 리턴 패키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고는 네이버에 다 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은 저한테 여쭤보시면 좋고요. 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그러니까 경영위기가 뭔지는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저거 융자 그 통합 공고를 보시면은 그 기준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이 추가된 게 있었잖아요. 경영위기인 기준, 경영위기가 기준. 매출액이 10%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좀 힘들어졌다. 이런 이유들도 이제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경영 위기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을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서 폐업에서 재창업이나 재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8만 건이고 예산이 2,450억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심지어 이제 점포 철거 비용도 나와요. 이게 400인가, 최대 400만 원까지 점포 철거 비용도 나오고요. 이 폐업할 때 법률 자문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처리 절차도 이렇게 있고요. 신청 접수는 이 홈페이지 통해서 하는데 이것도 그 원스톱 폐업이 1월부터 2월, 특화가 다 1월부터 2월이네요. 선정평가는 3월이고 뭐 이렇게 지원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께서 공고 내용을 뽑아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살펴보시다가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또는 나한테 맞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거를 지원하는지 모르겠다. 알겠는데 얼마 주는지 모르겠다. 또는 다 알겠는데 사업계획서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떤 거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좀 길었지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5년도 한 해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그 한 해였으면 좋겠고 그 한 해가 이 영상으로부터 출발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열심히 우리 소상공인분들, 중소기업분들 도울 수 있도록 저도 2025년도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